파나마가 중국의 대외경제 확장 정책인 1대1로 프로젝트에서 공식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6일 베이징 주재 자국 대사관에 2017년 체결한 협정 종료를 요청하는 90일 사전 통지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리노 대통령은 앞서 3일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1대1로 협정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조기 종료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떠난 직후 전격적으로 탈퇴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파나마는 2017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최초의 중남미 국가로 1대1로에도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물리노 대통령은 이 협정이 파나마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의문이라며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이는 내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탈퇴 결정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최근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둘러싸고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나마 운하는 1913년 미국이 건설한 후 1999년 파나마에 반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반환 조약에 따라 운하 운영이 외국 세력에 의해 방해될 경우 미국이 군사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파나마 운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가 중국에 넘어갔다며 되찾아오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루비오 장관도 중국 공산당이 운하를 통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본사의 대기업 CK 허치슨 홀딩스 자회사인 파나마 포트는 2021년부터 운하의 대서양 태평양 터미널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물리노 대통령은 허치슨의 활동에 대한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파나마의 탈퇴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푸콩 중국 유엔 대사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 개입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며 중국은 운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성비 높은 생성형 AI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중국의 딥시크가 이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딥시크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을 비롯해 국내 정부 부처와 기업들도 잇따라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다른 생성형 AI보다 훨씬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개인정보 약관에 따르면 프롬프트 입력 데이터 외에도 기기정보, 일련번호, 키보드 입력 패턴과 리듬, IP 주소, 쿠키 정보 등을 수집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키보드 입력 패턴은 개인 식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안 우려가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수집된 정보가 모두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딥시크의 약관에는 수집한 데이터가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 외부, 즉 중국에 저장될 수 있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에 따라 중국 정부는 필요한 경우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딥시크 역시 법률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딥시크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이 없습니다. 챗GPT나 네이버 클로버 X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데이터 활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지만 딥시크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개인정보를 넘겨야 하는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딥시크의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되면서 보안 취약성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클라우드 보안 업체 위즈에 따르면 딥시크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용자 채팅 기록, API 인증키, 시스템 로그 등 100만 건 이상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클라우드 고객에게 딥시크 모델 사용을 허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오픈소스로 공개된 딥시크 코드를 활용해 별도 서버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므로 정보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하지만 본질적인 보안 우려는 여전합니다.
국내에서는 일부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딥시크 사용 금지를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차단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KT 등 기간통신사에서 딥시크 웹사이트 자체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 사내망에서만 접속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서 개인 기기에서는 여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정부 대응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빙산이 8개월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펭귄과 바다표범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위협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크기에 맞먹는 A23A 빙산은 무게만 1조 톤에 달하며 남극을 둘러싼 남빙양에 갇혀 있다가 최근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6일 보도했습니다. A23A는 현재 시속 약 1km 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며 수주 안에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은 인간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350만 마리 이상의 바다표범과 수백만 마리의 펭귄과 바다새들이 서식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A23A가 사우스 조지아 섬의 해안에 도달하면 야생동물의 먹이 공급과 이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 남극연구소의 앤드루 마이어스 해양학자는 A23A가 섬 주변 대륙붕에 도달하면 바다표범과 펭귄이 어린 새끼들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데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빙산이 섬을 가로막으면 선박 항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이어스는 A23A가 섬에 충돌하기 전에 부서지면 동물들이 이동하기 쉬워질 수 있지만 어선들은 여전히 항해에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빙산이 이동하는 동안 부서지면서 큰 피해 없이 소멸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호주 남극 프로그램 파트너십의 얀 리저 해양 빙하학자는 A23A가 직접적으로 사우스 조지아 섬을 충돌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부서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A23A에서 80제곱킬로미터 크기의 빙산 조각이 떨어져 나왔으며 미국 국립빙하센터는 이를 새로운 빙산으로 공식 등록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A23A의 이동 경로와 붕괴 가능성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사우스 조지아 섬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